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노말단 아니라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프로단이라는데요? 한 번 노말단은 영원한 노말단. 나는 못 간다. 대장... 그럼 전 갈게요. 프로단 해야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여러분, 올해 갤럭시 시리즈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보고 리뷰도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원픽이라고 콕 찍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S25 일반 베이스 모델이었는데, 이 테크 리뷰계에서 모두가 울트라를 좋다고 하고 울트라를 리뷰할 때 거의 유일하게 일반을 원픽으로 뽑아가지고 우리 노말단 분들이 정말 많은 성원과 지지와 공감과 박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일반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일반이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는 이제 일반 모델이 아닌 프로 모델로 이름이 바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오늘은 갤럭시 S26 시리즈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들 정리해볼게요. 렛츠고! 갤럭시 S26 시리즈는 라인업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늘 그래왔듯이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 이렇게 먼저 출시되고 S25 엣지 그리고 폴더블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내년에는 플러스 모델이 아예 사라지고 S26 엣지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일반 모델인 S26은 S26 프로로 네이밍되어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특히나 지난 7월에 이 GSMA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갤럭시 S26 프로라면서 네이밍이 정확하게 박혀서 등록이 됐단 말이죠. 이 GSMA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협회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모바일 기기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등록이 된 게 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이 변화된 모델 라인업도 원 UI 8.0 내부 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프로라는 네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뭔가 또 변경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삼성은 대체 왜 갑자기 프로로 이름을 바꾸는 걸까요? 업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분석은 전체 라인업을 좀 더 프리미엄하게, 좀 더 좋아 보이게, 현재도 S 시리즈는 삼성 갤럭시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들이지만 진짜 더 프리미엄하게 일반이 아닌 프로로서 명명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26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다 프리미엄화가 되면서 최저 가격도 올라갈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엣지 모델이 왜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는 것인가 라는 것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올해 S25 엣지 모델이 나올 때부터 내년에는 플러스 모델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있었거든요. 이 엣지 모델과 플러스 모델 화면 크기가 동일한데, 사실 플러스 모델은 이제 올해 S25 시리즈에서는 되게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모델로 보여졌거든요. 갤럭시 S25 시리즈 중에 늦게 나온 엣지 말고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보통 일반 모델이 가장 판매량이 낮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플러스 모델이 판매량이 가장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엣지가 정말로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는 쪽으로 굳어져 간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관련해서 또 나오고 있는 정보가 기존 아이폰 플러스 모델을 에어 모델이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둘이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려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대체 왜 다들 이렇게 되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는데, 애플도 그러고 삼성도 그러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시장의 전략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스마트폰 출시 루틴에서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사실 요즘 이제 핸드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워낙 고성능화되고 1, 2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도 지금까지도 너무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딱 맞는 컨셉이거나 지금 변화점이 딱 확실하지 않으면 바꿔야 할 만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필요해서 스마트폰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갖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바꾸게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가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만큼 정말 프로급 스펙으로 나오냐 이거잖아요. 지금은 뭐 내년 1월까지는 시간이 꽤 남은 상황이라 여기서 좀 정보가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디스플레이 크기는 살짝 더 커질 예정입니다. 기존 6.2인치에서 6.27인치로 6.3인치 가깝게 조금 더 커질 예정이고요. 아이폰 16 프로랑 같은 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디스플레이 하면은 아무래도 화면 주사율 얘기를 가장 많이 꺼내는데, 사실 갤럭시는 일반 모델부터 다
다 120Hz 가변 주사율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화면 주사율에서는 아쉬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120Hz 가변 주사율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다만 일반 모델에서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다 WQHD급 화질을 보여주는데 일반만 FHD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화질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직까지 확실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그냥 희망사항이라는 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AP입니다. 이번에 이 프로 모델에 엑시노스를 넣느냐 스냅드래곤을 넣느냐, 이걸로 지금 난리거든요. 사실 엑시노스를 어떻게든 팔아야 되잖아요. 재고 처리라고 하니까 좀 슬프긴 한데 어쨌거나 계속 써야 되는데, 엑시노스 2600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새로 나올 갤럭시 S26 시리즈에 요거를 넣냐 마냐. 이제 또 올해 말 되면은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엘리트 2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사실 이 일반 모델의 국내 또 반응이 유독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엑시노스가 아닌 스냅드래곤을 넣어주면서 울트라와 같은 AP, 동일한 램을 넣어줬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았던 그런 점에서 메리트를 크게 느꼈는데, 내년에는 엑시노스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엑시노스 2600이 그러면 어느 정도 점수를 보여주느냐 해서 찾아봤더니 긱벤치가 유출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2810점에 9301점 이렇게 나와 있고, 퀄컴의 차세대 칩셋이 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세대는 3393점에 11515점. 동세대로 나와도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는 상황이란 말이죠. 엑시노스 2600은 사실 올해 탑재됐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1세대보다도 살짝 떨어지는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에 프로 모델에 탑재되게 된다면은, 아니 뭐야, 이름은 프로인데 가장 중요한 성능이 프로가 아니잖아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프로로 이름도 바뀌는데 엑시를 넣는다고요? 일반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 노말단의 반응을 저는 너무 보고 싶네요. 하지만 어떤 칩셋이 탑재될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프로 네이밍에 걸맞는 카메라 업그레이드도 기대가 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스펙으로 나올지까지는 아직 유출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지금 S25 시리즈의 일반 모델 카메라 스펙을 좀 보면, 일단 메인이 5000만 화소, 그리고 초광각이 1200만, 3배망원이 1000만 화소가 들어갔는데, 사실 3배망원줌을 써보다 보면은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땡겨서 찍고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확대하는 순간 와장창. 그래서 뭔가 이제 다음번에 나오게 되면은 3배망원도 화소수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플립 7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가 5000만 화소 f1.8, 그리고 초광각이 1200만 화소 f2.2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망원 3배줌도 1200만 화소 정도로 나와주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메인 렌즈가 좀 더 개선돼서 조리개 값이 낮아진다거나 해주면은 뭐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1200만 화소도 좀 아쉽긴 해요. 이게 또 아이폰이랑 또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프로라는 네이밍이 들어가니까. 아이폰 17 프로에는 또 이번에 모든 카메라가 다 4800만 화소로 들어갈 예정이라, 이게 또 1200만 화소로 들어가면은 같은 프로로서 조금 아쉽잖아요. 아무래도 갤럭시가 가장 많이 비교 선상에 놓이는 게 국내에서는 아이폰인데, 이 프로라는 네이밍도 아이폰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픽셀 프로랑 비교할 건 아니니까. 근데 아이폰 17 프로는 이번에 또 카메라에 엄청 신경을 쓰고 나올 거란 말이죠. AI에서 그래서 내년에 나올 S26 프로, 이 프로라는 네이밍에 맞게 좀 카메라도 잘 챙겨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큰 배터리와 더 빠르고 편한 무선 충전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배터리는 4300mAh로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S25 일반 모델은 4000mAh거든요. 그래서 30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 아직 충전 속도에 대한 정보는 나온 게 없는데, 사실 올해 일반 모델이랑 엣지 모델만 유선 충전 속도가 25W였잖아요. 내년에는 프로로 나올 거면 유선 45W는 책임지실 거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꾸 누구한테 말을 하게 되네요. 이게 자꾸 희망사항은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희망사항 많이 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내장 자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C2 레디로 나오긴 했지만 자석이 달린 케이스를 껴야지만 이 마그넷 액세서리들을 쓸 수 있게 됐는데, 내년에는 이게 또 내장 자석이 들어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울트라는 어떻게 바뀔지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무려 4년 만에 인지 센서를 바꾼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처음 2억 화소 나오고 나서 아이소셀 HP2 센서를 3년 동안 계속 썼잖아요. 이 HP2 센서를 약간 개선한 HP2 플러스 센서를 넣을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결과물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기대되는데요. 일단 조리개 값도 더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 f1.7이거든요. f1.4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훨씬 더 밝은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00만원줌도 원래 1000만 화소였는데 이제 1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대로만 나오게 된다면 S26 울트라는 카메라 최강폰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거는 500만원 줌의 조리개 값이 좀 많이 어둡다는 거. 지금 f3.4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폰 16 프로에서 500만원 줌 쓰면서 이 500만원 줌 사진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폰의 500만원 줌이 조리개 값이 f2.8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밝은 거죠. 그래서 울트라도 너무 메인에만 힘을 쏟는 것보다도 500만원 줌도 조리개 값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무엇보다 이번에 되게 신기한 기능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작년 MWC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기술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가 OLED 픽셀을 제어해서 시야각을 조정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영상에서는 핸드폰에 편광 필름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옆에 각도에서 보면 안 보이게 해주는 편광 필름 있죠. 그거 붙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이제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눈으로 보던 그런 품질을 좀 떨어뜨리진 않을지, 선명도라든가 색 표현력이라든가 아니면 밝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영향은 없을지 궁금해지는데, 그리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이 기능은 켜고 끌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울트라 모델에만 탑재된다고 하니까 이제 울트라 모델에만 들어가 있던 저반사 디스플레이를 다른 모델, 프로 모델까지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그러면 엑시노스 넣어도 이해가 될 수도.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동일하게 5000mAh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충전 속도가 지금은 45W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60W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60W 케이블을 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두께도 좀 더 줄이면서 경량화에 약간의 힘을 또 쓸 거라고 하는데 울트라가 여기서 가벼워져. 사실 얼마나 가벼울까 싶긴 하지만 항상 울트라의 가장 큰 아쉬움은 무게였던 만큼 좀 경량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엣지 스펙 정리해드릴게요. S25 엣지로 처음 등장한 우리 엣지 친구. 올해 나왔을 때 정말 반응이 아주 호불호가 그냥 확 갈리더라고요. 이제 일단은 제가 뭐 여러 가지 리뷰 영상들을 봤지만 해외 리뷰 영상들은 대부분 얇으면서 배터리 부족한 폰을 뭐하러 만드냐, 특히 서구권에서 좀 그런 리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보이고, 오히려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은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화면이라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너무 예쁘다,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통 멀리 갈 때는 보조 배터리 항상 챙겨 다니고 폰에 들고 다니는 건 가벼운 걸 더 선호하다 보니까 엣지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나는 취향에 맞는데 이제 그 스마트폰도 되게 취향의 영역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기기였는데, 내년에 또 이 엣지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에 2억 화소 메인 렌즈를 품고 나왔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도 꽤 괜찮았잖아요. 메인 카메라는 울트라랑 거의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줬는데 그 얇은 만큼 성능에서 손해보는 게 있었어요. 장기적인 성능에서 유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발열 제어 때문에 성능 제한을 딱 걸어버리는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근데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께를 더 줄일 거라고 합니다. 5.5mm까지 줄일 예정이라 하는데 이번에 5.8mm였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엣지를 써봤을 때 충분히 얇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두께를 덜 줄이고 배터리를 더 늘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터리를 늘리긴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3900mAh에서 4200mAh로 300mAh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 S25 일반 모델보다도 더 많은 용량을 탑재하는 걸로 되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나름 쓸만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화면 크기가 더 크긴 합니다만. 엣지가 플러스 모델을 대체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아쉬운 배터리 용량이긴 합니다. 플러스 모델은 4900이었거든요. 경량화와 배터리 용량의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전작에서도 2억 화소를 탑재했는데
이번에도 2억 화소 탑재하면서 초광각 카메라를 아예 12메가픽셀에서 50메가픽셀로 완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초광각 카메라도 더 고해상도로 올려가지고 2개의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히 프리미엄한 카메라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려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 나왔던 그 엣지의 가격대가 뭐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바뀌게 될 갤럭시 S26 라인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출시까지는 많이 남은 시점이라서 여기서 더 정보들이 바뀌거나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갤럭시에서 이 라인업을 크게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비단 삼성에서만 하고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또 애플에서도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를 내면서 라인업을 싹 바꾼다고 하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올해 처음 이렇게 보여줬던 호불호가 확 갈렸던 이 슬림폰의 시작인 엣지를 내년도엔 좀 더 완성도 있게 가져오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울트라는 정말 그 최강의 카메라로 더 새로워진 최고를 보여줄 것 같고 이제 일반이 아닌 프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오면서 갤럭시 시리즈의 플래그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라는 어떤 시작점의 고점을 높여보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삼성이 진짜 이 프로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해낼지는 내년에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을 함으로써 한가름 나겠죠. 또 궁금한 점이나 기대되는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